수업 시작했어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노보스쿨에서는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노인 보조도구들에 대해 수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보조도구들의 종류를 크게 나누어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화면에 나와 있는 음식, 보행, 입기, 기타 순서대로 수업을 해볼게요. 먼저 음식 관련 식사 보조도구예요. 음식을 먹을 때 가장 중요한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수저예요. 사진 속 식사보조 도구는 손떨림 또는 파킨슨 병이 있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식사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위한 전자숟가락이랍니다. 또한 노인성 치매를 가진 환자들에게 지원되는 보조기이기도 해요. 또 손목 부위의 관절이 떨어지거나 손가락 굽힘 힘줄에 구축이 있는 분들이 사용하시기도 한답니다. 식사보조 도구는 숟가락에서 손으로 잡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맞춰 떨림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사용을 한답니다. 이 보조도구는 다양한 센서를 사용해 사용자의 움직임을 추적하며 유연하게 움직이는 연결부를 활용해 음식을 떨어뜨리거나 흘리지 않게 한답니다. 그리고 머리 부분이 사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꺾이거나 회전하기도 하는데요. 손목을 지지하는 홀더는 찍찍이 끈으로 손목을 고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손에 맞춰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적은 힘으로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또 목표가 되는 물건을 잡거나 손목이 중립 자세가 되도록 유지시켜 준답니다. 이는 엄지와 검지 사이에 숟가락을 꽂거나 포크를 꽂아 사용하면 훨씬 수월하답니다. 이 외에도 깨물기 반사용 스푼, 윌 스푼 포크, 회전식 포크 숟가락 등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자동 음식 섭취기입니다. 이 보조도구는 근력이 거의 또는 전혀 없거나 불수의적인 근육 수축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랍니다. 상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머리 움직임과 턱 스위치를 이용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답니다. 그리고 음식을 잡거나 뜨는 동작이 불가능하더라도 충분히 혼자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이 보조 로봇이 사용자의 입에 음식을 자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머리를 움직일 필요가 없답니다. 그래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각 유도 행동 및 안전 도구를 통해 심각한 운동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이 시스템은 또한 다양한 운동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스쿠핑 스태빙을 통한 식품 획득, 스푼 웨이핑을 통한 과잉 식품 제거, 배달의 세 가지 독립적인 하위 작업을 쉽게 명령할 수 있답니다. 세 번째로 로커칼, 즉 흔들리는 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보조도구는 주로 편마비 환자, 손 힘과 악력이 약하거나 손가락의 손재주가 제한된 노인분들, 그리고 관절염이 있는 노인분들이 필요로 한답니다. 그래서 이 보조도구는 칼날을 구부려 절단 동작과 손잡이 위치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일반 주방용 칼과 달라 보다 사용자가 효과적인 사용이 가능하게 한답니다. 그리고 로커칼을 사용하려면 핸들을 잡고 있는 절단할 부위에 블레이드를 정렬한 후 음식에 직접 아래쪽으로 압력을 가한 후에 원하는 부분에 도달할 때까지 칼을 좌우로 흔들어 음식이 접시나 도마 주변에서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쉽게 잘라낸답니다. 곡선 블레이드를 통해 사고를 피하기 위해 안전 가장자리를 갖추고 있으며 흔들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적은 압력으로 음식을 자르는 데 효과적인 작용을 한답니다. 이런 보조기 사용으로 인한 효과는 양손으로 나이프와 포크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두 가지 기능을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악력이 약한 노인분들을 위해서 직접 압력을 가해
음식을 자르거나 조리하는 일상적인 작업을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음으로는 보행을 도와주는 보조도구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팡이도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을 모르셨겠죠? 먼저 사발식 지팡이는 흔히 알고 있는 일자 지팡이보다 안정적으로 서 있기 때문에 기립할 때나 보행할 때 어르신의 몸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낙상을 방지하는 역할도 한답니다. 다음으로는 백건 지팡이인데요. 백건 지팡이는 사발 지팡이와 비교시 균형을 지지하는 안정성은 떨어지며 어르신이 기립하시거나 거동 시 기울어진 체중을 지지하는 능력 또한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러한 백건 지팡이는 거동 시의 균형을 잡으면서 지팡이가 미끄러지는 것을 개선하고 싶으신 경우 발 지팡이가 땅에 끌려 보행에 지장을 주거나 굴곡이 있는 노면을 보행할 때 낙상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사용이 된답니다. 다음 LED 지팡이입니다. LED 지팡이는 가능성 지팡이로 지팡이 하단에 LED 조명을 장착하여 어두운 길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인성이 좋아 차량 운행자가 지팡이 불빛을 보고 보행자의 임을 인지할 수 있어 보행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손잡이에 부착된 스위치로 불빛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으며 600g 정도의 무게밖에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노인 보행 보조기입니다. 보조기를 살펴보기 전에 노인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말해보려고 해요. 노인의 경우 신체 기능 저하로 낙상 사고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척추, 고관절, 손목 등의 골절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노인 사망 원인의 약 5%나 차지하기도 하기 때문에 노인분들께서는 낙상 사고를 늘 예방해야 한답니다. 따라서 고령의 노인은 보행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기에 노인 보행 보조기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이 보조기를 통해 노인분들이 보다 낙상 예방, 집안 환경 정비 및 근력, 운동 강화가 될 수 있도록 권장합니다. 첫 번째로 걷고 일어서기 작업에 도움을 주는 보조기인 메이워크입니다. 이 보조기는 휠체어에 의존하며 걷기나 일어서기 등의 불편함이 있는 노인분들이 사용하며 스프링 사용으로 사용자의 근육을 수축하는 데에 도움을 주어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걸음걸이를 완성시켜 준답니다. 이 보조기는 시트의 적용으로 걷는 도중 둔부 회전 각도를 조절해주며 골반의 움직임에 따라 함께 움직여 보조기를 사용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계단 오르기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돕는 보조기인 부머 모빌리티 보조장치예요. 이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작업에 불편함이 있는 노인분들이 주로 사용한답니다. 보조기 사용으로 인한 효과는 노인 사용자가 계단을 안전하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계단 관련 낙상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보조기의 푸시버튼 릴리즈를 통한 기능은 이동성 보조장치를 접을 수 있게 한 다음 전동 선형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뒷바퀴 밑부분에 안정된 지지대를 만들어 안정성과 지지를 제공하여 한 번에 한 걸음씩 내딛는 동안 이동 보조장치를 균형을 잡고 무게를 지탱하는 프레임으로 사용할 수 있답니다. 다음으로 수평과 수직 손잡이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방식의 손잡이인 각도 조절 흡착식 이동 손잡이입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거나 보행이 힘든 노인, 이동할 때 지지대가 필요한 노인, 시각장애인 분들이 사용을 한답니다. 이동 손잡이의 사용법은 어댑터를 이용하여 간단한 조립만으로 구성되므로 수평 손잡이만
사용할 때도 쉽게 전환될 수 있어요. 손잡이는 평평한 면만 있으면 어디나 쉽게 설치될 수 있고 벽면에 흡착 패드를 붙이고 레버를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7번째로 소개할 리프트 의자는 앉거나 서 있는 자세를 도와요. 또한 환자가 수술, 질병 또는 부상에서 회복하도록 도울 때도 사용되어진답니다.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압력 완화, 척추를 늘리고 이완시키는 기능을 한답니다. 노인 사용자의 경우 천천히 쉽게 또는 부상 없이 앉는 자세와 세미 스탠딩 자세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숨겨진 모터가 장착되어 있답니다. 다음은 옷 입기 관련 보조도구입니다. 보조도구의 8번째인 이지삭스입니다. 이 보조도구는 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등이 아파 구부리기 힘든 사람의 경우 편리하게 양말, 스타킹을 신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활도구랍니다. 또한 엉덩이나 무릎 부상이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기에 적합한데요. 이지삭스 종류 중에 세 손가락형 이지삭스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세 손가락형 이지삭스는 발과 뒤꿈치가 안쪽에 있으면 세 개의 손가락이 구부러져 양말을 신을 수 있도록 돕는답니다. 또 끈 끝에 고리가 있어 손에 걸고 당기기만 하면 되므로 매우 편리하답니다. 이어서 한손형 이지삭스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양말을 유연한 플라스틱 코어 위에 놓은 후 발을 넣고 코드에 부드러운 두 거품 핸들을 당겨 발 뒤꿈치와 다리 위로 양말을 가져오는 방식이랍니다. 이름과 동일하게 한 손으로도 양말을 신을 수 있답니다. 다음 접이역 이지삭스인데요. 이 보조도구의 사용법은 직물 형태의 프레임 위에 양말이나 스타킹을 씌우고 끈을 당기면 됩니다. 가볍고 접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 양말은 물론 짧은 스타킹이나 슬리퍼 등도 가능하답니다. 이어 넓은 형태의 이지삭스는 프레임 위에 양말이나 스타킹을 씌우고 발을 넣은 후 양쪽 손잡이를 잡고 사용하는 보조도구예요. 그래서 부종이나 발이 큰 사람이 힘을 들이지 않고 양말을 신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무엇보다 이 도구는 손잡이가 튼튼하기 때문에 구부리거나 스트레칭을 할 필요성을 줄여주어 보다 양말을 쉽게 신을 수 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양말을 신으면 벗기도 해야겠죠? 그러면 이러한 작업에 도움을 주는 양말 벗기 보조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보조도구는 모서리 부분을 양말 안으로 밀어넣어 양말을 벗도록 하여 양말을 벗는 데에 많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양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히 벗기 어려운 스포츠 양말이나 목이 긴 양말에도 무리 없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편하게 양말을 벗을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9번째로 단추걸개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 도구는 관절염, 파킨슨병, 지속적인 떨림 및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다양한 상태로 인해 손이나 손가락의 제주가 제한된 사람들에게 유용한 보조도구라고 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작은 물체를 잡거나 조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보조도구의 사용법은 끝에 큰 고리를 단추구멍을 통해 밀어넣어 단추에 연결한 후 고리를 뒤로 밀면 단추가 단추구멍을 통해 부드럽게 당겨지는 방식으로 사용돼요. 그래서 손가락의 기능이 제한된 사람들은 옷을 더 쉽게 입을 수 있고 무엇보다 보조도구를 통해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어서 기타 보조도구에 대해 알아볼까요? 먼저 책장을 넘기는 도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책장을 넘기면 손으로 넘기죠. 하지만 손을 움직이는 데에 제한이 있는 사용자는 쉽게 책장을 넘길 수 없으므로 이에 도움을 주는 보조도구로 사용자의 손가락, 손바닥 또는 팔, 발에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한 책장 넘기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도구 중에서도 스트랩형으로 된 도구도 있는데요. 이 도구는 손등을 감싸는 스트랩을 통해 길이를 조절하여 막대 끝에 있는 고무 팁을 통해 책장을 넘길 수 있습니다. 더불어 스트랩과 곡선 막대가 분리되어 스트랩에 연필, 볼펜 등을 끼워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손의 움직임이 제한되어 있는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는 보조도구 중 하나라고 합니다. 11번째로 필기보조도구는 손의 힘이 약해 필기도구를 쥘 수 없는 사용자가 이용하는 보조도구예요. 그래서 도구에 플라스틱으로 덮여있는 알루미늄 소재를 통해 사용자가 자신의 손에 맞게 구부려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답니다. 이러한 필기도구는 오른쪽부터 차례대로 팔 지지형, 손바닥형, 손목 지지형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 도구 모두 손목과 팔 부분에 벨크로 끈을 고정시켜 사용하거나 손바닥 주변을 감싸주어 펜을 손에 고정시켜 손에 힘이 약한 분들이 보다 편리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도구에서 추가적으로 둥근 필기 보조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이 보조도구는 손이나 손가락에 힘이 없으신 분들을 위한 보조도구로 사용됩니다. 필기도구나 식사도구, 칫솔과 빗과 같은 생활용품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다른 필기도구와 달리 관절염이나 팔에 부목을 한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다른 필기도구와 다르게 전동 휠체어의 컨트롤 스틱 부분에 끼워서도 사용될 수 있어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도구로 사용된답니다. 12번째로 집게 보조도구는 두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먼저 긴 손잡이 집게인 리처에 대해 알아보자면 엉덩관절 수술이나 하지마비 등으로 바닥에 있거나 멀리 있는 물건을 집어 올리는 경우 사용되는 도구라고 해요. 이 도구는 사용하기 쉽도록 가볍게 설계되어 헤비리처를 사용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관절염 환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또한 이동성이 제한된 손의 힘이 약한 사람, 수술 후 회복 중인 환자에게도 필요한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클라이언트에게 도움을 주는 리처의 장점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먼저 리처의 인체공학적인 손잡이 및 방아쇠 부분은 손 모양에 맞게 윤곽이 잡혀 있어 미끄러지지 않고 잡고 당기기 쉽답니다. 넓은 클로 및 마그네틱 부분은 가벼운 금속 물체를 쉽게 집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끝 부분의 자석은 작은 강철 부품을 집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다양한 길이의 리처가 제작되어 자신의 몸에 맞는 리처를 사용할 수 있고 리처 자체가 알루미늄과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어 사용자가 가볍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보조도구는 도달 범위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보조도구로 물건에 도달하기 위해 긴장하거나 구부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까지 지녀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답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손목 운동형 집게에 대해 알아보자면 이 보조도구는 앞서 말한 리처와 달리 손가락을 사용하지 않고 손목 운동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집게로 사용된다고 해요. 그래서 손가락 힘이 약한 노인분들의 경우 손목 운동형 집게로 손목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과 동시에 일상생활 보조기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보조도구의 팽팽한 고무밴드는 사용자의 힘에 맞게 조절이 가능하며
핀을 잡을 정도로 정교하고 무거운 물체를 집을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합니다. 13번째로 마우스 스틱은 팔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불편한 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보조도구로 사용돼요. 그래서 스틱의 팁을 내구성이 뛰어나고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및 컴퓨터와 같은 모든 터치 스크린 장치에서 원활하게 터치와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에 편리함을 줄 수 있는 보조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타이핑, 트랙볼 작업, 잡지나 책 페이지 넘기기, 물건 이동 등과 같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어요. 특히 현재 모든 마우스 스틱에 사용되는 특수 유형의 스테인리스 스틸 튜브 덕분에 스틱 자체가 구부러질 수 있게 제작되어 사용자의 특정 상황에 맞게 조정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 마우스 스틱을 고정하기 위해 옆에 제시된 사진처럼 접착식 후크 앤 루프 패스너가 있는 컴퓨터 키보드에 정착하는 제품도 존재하여 팔의 움직임이 제한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용되고 있답니다. 14번째로 키홀더는 관절염과 약한 그립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조도구예요. 특히 손 관절염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 손목 통증으로 인해 손과 손가락의 기능이 저하된 분들이 열쇠를 잘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로 사용된답니다. 이 보조도구의 사용법을 말하자면 열쇠의 윗부분에 끼워 사용하는 것으로 손잡이가 지렛대 역할을 하여 키를 좀 더 쉽게 돌릴 수 있도록 제작되었어요. 그래서 편리한 사용을 위해 키를 별도로 배치하거나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특정 위치에 핸들에 잠가 결과적으로 키 홀더 보조도구가 키 끝을 완전한 핸들로 확정하여 열쇠를 돌리는 작업을 단순화시켜 손의 기능이 저하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라이기 보조도구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핸즈프리 헤어 드라이어 홀더는 손의 근력이 약하거나 협응력이 약한 노인이나 운동, 힘, 조정의 상지 범위가 제한적이거나 관절염이 있으신 노인, 한손형 장애 및 뇌병변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용하는 보조도구예요. 이 보조도구는 앞서 말한 클라이언트 특징을 토대로 드라이기를 잡을 힘이 없어도 세워놓고 스위치를 누르면 쉽게 머리카락을 말릴 수 있도록 설계되었답니다. 더불어 테이블 상판에서 어떤 각도로든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목 부분 위에 폼 패딩된 클램프가 안전하게 고정되어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고 해요. 따라서 위와 같은 설계를 통해 현재 손의 근력이 약하신 노인분들을 위한 드라이기 홀더는 노인분들께서 스스로 드라이기를 고정시켜 머리를 말리는 작업을 할 때에 안전하고 불편함이 없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도구로 현재 상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15가지 노인 보조도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 일상생활에서의 작업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분들께서도 자신에게 맞는 보조도구를 활용하여 스스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보조도구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보조도구를 통해 노인분들의 독립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보스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